세상을 연결하는 뉴스 브릿지입니다. 요즘 인터넷 만화, 이 웹툰에 이어서 웹소설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얼마 전엔 누적 매출 400억 원을 달성한 작품이 나와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이 조희정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 매출 400억이면은 중소기업을 넘어서 중견기업으로 가는 그 기준점입니다. 네. 작품 하나에서 이만큼 매출이 나왔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건데요. 그만큼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설을 봤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굉장히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수치인데요. 웹소설 화산귀환의 이야기입니다. 그 웹툰은 포함하지 않고요. 이게 웹툰도 있고 웹소설도 있는데 이 웹소설 IP 단독 매출만으로 이제 400억 원이라는 이제 그 매출이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이 네이버 웹소설 이 플랫폼에서 지금 연재 중인데요. 자체 역대 최대 매출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록을 계속해서 갱신하고 있다고 그래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무협 웹소설인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 4월부터 네이버 시리즈에서 독점으로 이제 처음에 연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총 이제 1,400편이 넘게 이제 연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뭐 일간, 주간, 월간 랭킹에서 뭐 1위 기록하고 이제 일간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바뀌기도 합니다만 그리고 총 누적 다운로드 수가 5억 뷰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기작이죠. 그 2021년도에는 또 이게 웹소설이 또 웹툰으로 만들어졌어요. 요즘에 이제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렇게 서비스가 되면서 역으로 또다시 이제 웹소설을 찾아보는 그런 독자들의 수도 이제 늘어나면서 같이 이렇게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료로 이제 결제를 하게 돼요. 이제 일정 뭐 회차분 정도는 이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이 되다가 일정 회차가 넘어가면 이제 유료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이 유료 결제 매출 역시도 이제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서 올해 작년 2022년 기준으로 연간 매출 200억 원을 달성했다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원래도 인기가 있었는데 웹툰으로 만들어지면서 독자가 또 유입되고 이런 시너지가 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웹소설 이 한 작품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시 만들어지면서 수익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특히 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무협 장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무협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세계관이라든지 일정 부분의 어떤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한 장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보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그런 웹툰으로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 두 작품이 모두 흥행하게 됐고 이 팬덤이 이제 굉장히 두터워지면서 이 IP를 확장하는 사례마다 흥행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디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했는데 목표액이 8천만 원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9배에 가까운 7억 원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 단행본도 요즘에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묶어서 그래서 이런 크라우드 펀딩은 하루 만에 4억 원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팬덤층이 굉장히 두터운 거죠. 그래서 최종 모금액이 12억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 이제 뭐 만화책 이제 웹툰으로 보다가 이걸 또 묶어서 만화책으로도 나오기도 하는데요. 서점에 이제 베스트셀러 뭐 이런 코너들 있잖아요. 이런 종합권에 순위권에 이제 오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주목해서 보는 시장이 이제 굿즈 시장이기도 한데요. 이 화산귀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티프를 향수로 잡았나 봐요. 그래서 이 약 20일간 판매가 됐는데 자체 이제 브랜드 그 플랫폼에서 판매량 10,000개를 이제 돌파했다고 합니다. 제일 많은 숫자였대요. 그렇군요. 예. 이 정도로 인기가 있다면 얼마나 재밌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드리면 이 작품은 이제 전설의 무인이었던 청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깨보니 1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어린아이로 이제 본인이 환생한 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봤더니 본인이 원래 이제 소속해 있던 그런 문파인 화산파가 이제 망해버렸다라는 걸 발견하고 이 화산파를 부활시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통 이 무협 장르가 좀 어렵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협 마니아들의 욕구도 충족시켜주고 그러니까 익숙한 뭐 문파들이 등장하는 그런 회기물이면서도 한자어가 또 많지 않고 작가 특유의 굉장히 유머러스하고 사이다 같은 측면의 이제 캐릭터가 이제 등장하면서 굉장히 가벼운 분위기로 무협 팬들뿐만 아니라 이 장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 팬덤을 형성하게 됐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 회귀물이라는 단어를 네, 말씀해 네. 주셨는데 이 주인공이 회귀하고 빙의하고 환생하는 네. 이른바 회빙환 코드가 요즘 웹소설의 대세라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지난번에 이콘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작년에 SBS의 그 어게인 마이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JTBC의 재벌집 막내 아들 굉장히 화제가 됐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 주부터 이제 방영되기 시작했는데 TVN에서 성스러운 아이돌. 이 모든 작품들이 이제 동명의 웹소설이 사실은 이제 원천 소스입니다. 그래서 네. 원작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직업이라든지 뭐 신분이 변동되는 계기라든지 뭐 이런 구체적인 설정은 굉장히 다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기존 인생을 살던 어떤 인물이 인생을 한번 리셋한다, 다시 한번 태어나고 두 번째 어떤 다시 한번 삶의 기회를 얻는다는 뭐 그런 줄거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드라마에선 좀 새롭죠. 왜냐하면 이제 작년부터 이런 코드들이 등장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웹소설을 좀 보신 분들은 회빙환이라는 키워드는 사실 좀 진부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네. 나온 지가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대에 한 중반부터 쏟아져 나왔으니까 벌써 뭐 한 7, 8년 된 그런 이야기들이기 때문에요. 웹소설 시장의 어떤 뚜렷한 트렌드로 자리가 잡힌 지는 사실은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웹소설 플랫폼 들어가 보시면 상위 순위가 대부분 이 회빙환 코드를 가진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2010년대 중반에 나온 이 회빙환 코드가 아직까지 독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뭐 여러 분석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회빙환을 간단하게 다시 소개해드리면, 회귀는 보통은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삶을 시작한다. 또 빙의는 주인공 영혼의 다른 어떤 특정 인물한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그리고 환생은 말 그대로 이제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뭐 이런 코드를 의미하는데요. 이들 공통점 같은 경우 보면 주인공이 이제 현재 삶을 벗어나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그 기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대중들의 어떤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히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코드죠. 우리 뭐 누구나 다시 태어나면 어떨까, 아니면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아보면 어떨까라는 이런 상상들을 한 번쯤은 해보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지점에서 보면은 뭐 사람들의 어떤 현실에 대한 좌절이나 이거를 극복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판타지죠. 네, 투영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또 때로는 뭐 보면은 이제 젊은 세대의 좌절을 뭐 상징한다, 막 이런 또 분석도 있어요. 근데 사실 잘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 삶의 경험이 누적된 게 한 40, 50대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들이 가질 수 있는, 중년 이상이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런 판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때 뭐 그 땅 사놨어야 하는데 뭐 이런 식의 그런 뭐 판타지겠죠. 어찌됐든 이제 시청률이 입증하듯이 최근에 대중이 듣고 싶어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이야기인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점은요, 이러한 사회적 욕망을 웹소설이라는 서브컬처에서 먼저 읽어냈고 또 이것을 작품화했고 이거를 굉장히 직설적인 그 웹소설만의 화법을 통해서 다시 발현시켰고, 이게 역으로 레거시 미디어로 다시 전이돼서 드라마화되면서 다시 이렇게 대중들에게 확장되는 현상, 그리고 인기몰이를 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빙환을 이어갈 이 다음 담론이 무엇일지도 궁금한데요.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을 이제 분석을 한 뭐 그런 기관들의 이제 조금 뭐 인용을 하자면, 웹소설에서 이제 눈에 띄는 그런 세계관의 변화, 그리고 뭐 캐릭터 캐스팅, 이른바 이제 인물 관계도 같은 거거든요. 이런 게 과거의 어떤 설정과 어떻게 변화해 나가고 있느냐, 대중들이 얼마나 그러한 작품들을 찾아서 읽느냐, 뭐 이러한 어떤 변화의 데이터들 속에서 그 힌트를 한번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선 세계관 측면에서 보면요, 세계관에 이 서양풍 배경의 판타지 세계관을 가미한 거를 이제 로맨스 판타지 장르라고 하는데, 줄여서 로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근데 이 장르에서는 최근에 이 남녀 기존 성을 떠나서요, 뭐 알파, 오메가, 베타 이렇게 형질이 있다. 이러한 어떤 세계관을 일컫는 오메가 버스, 예, 우리 무슨 유니버스 할 때 그 버스고요. 네. 또 이 일종의 이제 초능력자 세계관들이 등장하는 가이드 버스라든지 이러한 어떤 세계관들이 조금씩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이제 이러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로맨스 판타지 장르에서 여기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요, 이제 현대 로맨스 장르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이 판타지 웹소설 하면은 보통은
뭔가 목표지향적인 주인공이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얻고 막 그 대가로 막 부권력, 사랑 막 이런 것들을 쟁취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보편적인데 최근 인기를 끄는 작품은 이 목표 중심적이기보다는 관계지향적이다. 뭐 이런 부분들 한번 주목해 보실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 인물들도 잘 챙기고 또 목표에 다가가는 그런 과정을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웹소설 독자 연령층이 이제는 정말 점차 낮아져서 2000년대 초반생까지 이제 많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을 감안한다면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보면은 아직은 웹소설 장르 문법에서는 대세는 아닌데 화려한 인생 역전 그런 성공 스토리보다는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뭐 일상적인 부분들 뭐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이런 코드를 가진 어떤 힐링물 혹은 일상물 이런 것도 뭔가 앞으로의 담론으로 부각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네, 이 웹소설의 새로운 진화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